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국 교수입니다. 수의학이라는 학문은 최근 들어서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베테르너리 메디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개와 고양이를 나타내는 반려동물, 그 다음에 외래동물, 도마뱀도 집에서 키우고 그런 것처럼 여러 동물들,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 산업동물들, 닭이나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을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 수의학과에서는 또 가르치는 부분들이 하나가 바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 방역, 식품, 환경위생 이런 봉중보건학의 향상이 목적입니다. 사람과 동물에서 오갈 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수의학과라는 저희 학문은 인간의 복원을 증진하고 모든 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학문입니다. 수의학이라는 학문은 사실은 여러 학문과 복합적으로 융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학문부에서는 자연과학이나 의학, 나아가서 치의학, 약학, 아까 공중보건학 쪽의 보건, 또한 동물의 어떤 지지대라든지 활동이라는 이런 공학적인 부분, 생산적인 부분에서 농업, 물고기나 관련된 해양, 사회, 등등 여러 학문과 융복합적인 측면이 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학은 기초수의학과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의학은 주로 대학교 초반에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방수의학은 중간, 졸업하기 전에 임상에 대해서 배워서 이 수의학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수한 다음에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수의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는 되게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임상 분야도 있고 연구 분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동물 활동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저희 졸업생들이 뜻밖의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서 새로운 영역들이 개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의학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이제 알아볼 예정인데요. 현대 모든 의학의 발전은 사실 동물을 통해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두고 그런 동물들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만 저희 사람에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동물들의 직간접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관련된 모든 분야들은 기본적으로 이 분자생물학이라는 것들을 배웁니다. 수의학과에도 기초생물학과에 보게 되면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발생학, 유전학 등 이 기본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합성물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분자생물학이 치료가 되어야 되고 분자생물학 공부를 안 하면 새로운 감염균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분자생물학과 관련된 기초의학 지식들이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굉장히 코비드 19가 그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생명공학 기술들이 이 분자생물학을 바탕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4년도에 이제 분자생물학 하면 다 아는 이 제임스 왓슨과 크릭이 이 DNA의 구조를 더블 헬릭스라고 밝혀줬고 1974년도에 이 카피 앤 페이스트가 DNA도 이렇게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이 됐고 나아가서 1974년도에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유전자가 쥐에게 적용돼서 처음으로 트랜스제닉이라고 하는 트랜스진 유전자가 전달되는 마우스가 태어났고 루이스라고 하는 시험관 아이가 197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엄마 몸속에서 수정이 돼야 되고 착상이 돼서 태어나야 되는데 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당시 이런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정통 카톨릭과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1982년도에는 처음으로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약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적 유전자 기술들이 1994년도에는 토마토에 적용이 돼서 세계 처음으로 토마토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블라버, 사버 토마토인데 이게 승인이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하면 이렇게 빨리 상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토마토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1997년도에는 이렇게 복제양 돌리, 수정이 없이 난자와
세포만 가지고도 동물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발생학적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점점 그런 유전자 기술들이 나아지면서 2006년도에는 유럽에서 있는 FDA에서 염소에 사람의 항응고제가 나오는 이런 약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유전자 가유 기술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DNA 공학 기술들이 나오면서 그 기술들이 조금은 무모하게 중국의 이제 허젠쿠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윤리적 승인 없이 바로 사람을 테스트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경악을 했는데 바로 사람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아기를 태어나게 해버린 거죠. 결국 이 과학자는 나중에 찾아보셔야겠지만 이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들의 이런 제가 큰 사건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미 일상생활 속에 이런 돌연변이 식물들과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피부로 못 느끼지만 이미 결과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톰토마토처럼 토마토하고 감자가 같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와일드 머스타드라고 하는 이 야생에 있는 이 식물들이 이렇게 카우디플라워, 그 다음 브로콜리, 캐비지, 케일 이렇게 다양하게 돌연변이 되어 있는 것들을 결과물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빠른 속도로 식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파져들고 있고 동물 분야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아파가지고 그 약을 찾아보거나 관련된 임상 결과를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런 기술들이 동물대에서 치료 효과가 되고 있구나,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DNA 기술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지놈 엔지니어링, 이 DNA 기술로 알려져 있는 이 DNA 기술들은 최근 들어서 실험동물들, 하등동물들인 초파리나 선충, 개구리, 그리고 쥐, 설치류, 토끼, 여기 보이는 원숭이들처럼 다양한 분야의 이 DNA 엔진 공학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NA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DNA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단백질, 프로테인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분자생물학을 배우는 이쪽 이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유용합니다. 이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중심 이론이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고요. DNA는 자기를 정보를 표현할 때 나 여기 있어 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RNA로 바꾸고 RNA 바꿔서 단백질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을 나타내는 어떤 과일들, 토마토라든지 체리라든지 자두라는 것들도 우리가 보이는 거는 색깔 빨간색이지만 그 빨간색은 단백질입니다. DNA 정보는 자가 복제를 할 수 있고 계속돼서 생성될 수 있고요. RNA도 마찬가지고 단백질도 아주 예외적으로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NA가 정보가 있고 RNA가 있고 프로테인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질병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 기술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늑대가 개가 되는 이 자연 진화, 이 둘의 유전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또 친자간별, 과학수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DNA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동물에서도 이렇게 황색 한우가 흰색 한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다른 거지만 친자간별해 보면은 맞습니다. DNA는 그대로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전병도 조기할 수 있고 그런 유전자를 치료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장기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